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12.3 불법계엄 당일 노상원 씨가 소집한 내란 모의 장면을 JTBC가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전역한 역술인 노상원, 마치 사령관이나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 획책을 꾸미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CCTV 화면엔 노상원 씨가 전현직 군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 씨가 문건을 꺼내 놓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신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한 현역 장성은 받아 적으려고 매장에서 급하게 볼펜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와 그 다음에 도착한 예비역 대령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마주 앉은 모습입니다. 노 씨가 문건을 내밀자 김 전 본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종이에 부지런히 받아 적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노 씨가 여론조작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받아 적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도착한 준장인 9.3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은 롯데리아 매장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구 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휴가 중이라 안경과 볼펜도 없이 나와서 롯데리아 직원에게 펜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 준장도 김 전 본부장처럼 노 씨가 앞에 내민 문건을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예비역 대령과 현역 장성은 한동안 민간인에 불과한 노 씨의 비상계엄 계획을 메모하느라 바빴습니다. 구 준장은 노 씨가 가지고 온 문건을 경찰 조사 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꼼꼼하게 문건을 살핀 듯 문건의 형식과 함께 글자의 굵기까지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준장인 방정환 전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은 그날 노 씨의 커피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방 준장은 노 씨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 4잔을 사왔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방 준장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롯데리아에 들어오면서 CCTV부터 살핀 노 씨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내란 모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구 준장은 노 씨가 CCTV 작업하면 나올 수 있으니 진급 얘기 나눈 것으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도 노 씨와 진급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롯데리아 CCTV를 제시하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이처럼 불법계엄의 그날 노 씨와 전현직 군인들이 롯데리아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군은 선관위에 투입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모략을 짜던 이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민간인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가장 먼저 모자를 쓴 노 씨가 롯데리아로 들어옵니다. CCTV를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살핍니다. 자리에 앉은 노 씨의 양손에는 휴대전화기가 각각 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비화폰으로 추정됩니다. 9분 뒤에는 예비역 대령이던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도착해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서 준장인 9.3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과 역시 준장인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이 도착하면서 오후 3시 8분쯤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오후인 만큼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를 모두 탄핵하려 하는데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은 노 씨가 A4 종이 2-3장을 보여줬고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을 5개 적어와 여론조작을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3회 준장 역시 노 씨로부터 선관위 확보와 서버 확보란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정환 준장은 노 씨가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노 씨가 들고 온 합동수사본부 문건에 단장 9.3회, 부단장 방정환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이 먼저 떠나고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일어서면서 모의는 1시간가량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노 씨의 계획대로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JTBC 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반역자를 심판하는 정치 공장장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들 은밀한 곳에서는 군화를 신고 탱크를 움직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21세기 쿠데타가 모의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도의 전말과 그 중심에서 윤석열의 충견 역할을 자처했던 노상원이라는 인물의 추악한 정체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 노상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김건희의 의부, 거미 김충식과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퇴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관리하며 군내 사조직을 형성하고 김충식이 기획한 전시회에 현역 장군 신분으로 거액을 후원하며 일찌감치 김건희 라인에 줄을 섰던 자입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었고 특정 정치 세력 김건희, 최은순 카르텔에 충성하며 그들의 이권을 위해 군을 사유화하려 했던 정치 군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그는 승승장구하며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했고 마침내 주군의 몰락 앞에서 군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도박을 기획한 것입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에 8,000원 하는 롯데리아. 이곳에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롯데리아에서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과 그 일당들은 햄버거를 먹으며 내란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좁은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들의 진술은 충격적입니다. 노상원은 민주당이 모두를 탄핵하려 한다며 위기감을 조장하고 A4 용지에 적어온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여주며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현역 준장은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노상원이 선관위 확보, 서버 확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국민의 투표 결과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을 동원해 장악하라는 명백한 내란 모입니다. 노상원은 합동수사본부라는 문건까지 들고 와서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꾸린 합수부의 단장과 부단장 이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가짜 명분을 만들어 계엄과 동시에 반대 세력을 모조리 잡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롯데리아에서 단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의 비상계엄 시도는 깨어있는 국회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 앞에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반역자들, 노상원을 비롯한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짓밟으려 했던 21세기 쿠데타 세력,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 땅의 군합발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이 반역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댓글로 보여주십시오. 저희 정치공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민주주의의 역적들을 완전히 청산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계엄 때 제일 이상한 쪽이 바로 수사 2단 노상원 쪽이죠. 네네. 노상원이 제일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죠? 네. 제일 이상하고 무속과도 관련돼 있고 너무나 진짜 잔인하고 잔혹한 부분입니다. 네. 노상원 부분. 네. 근데 김충식이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상원을 알았더라고. 김충식이가. 네네. 예. 그러면 좀 됐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증을 갖다가 그 부분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김충식 씨가 성우회 회원들로부터
하남의 출신인 정성길, 유효일, 김묵, 노상원 등으로부터 통일자금 명목의 후원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받게 됩니다. 저기에 봉투에 기재된 노용래라는 이름은 노상원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2015년, 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와, 씨, 뭐야? 이 진짜 너무 소름. 난 이거 몰랐어요. 저는 이게 있었던 거를. 네네. 그 실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거야. 네, 맞습니다. 노상원의 군 현역 당시 이름이 뭐죠? 노용래죠. 노용래. 예, 사진 한번 보시면. 와, 나 미친다 진짜. 저 사진에 보시면 대표 노용래라고 적혀 있고요. 그 왼쪽에 노용래 장군이라고 적혀 있죠. 다 공인들이니까 이제 이름을 아마 오픈해도 별 저기는 다 공인들입니다. 알려진 분들입니다. 네. 그 위쪽에 봉투에 보시면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 봉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여행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있는 그 갤러리가 그 베를린 장벽 자체가 이제 갤러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야외 갤러리 중에 가장 긴 갤러리입니다. 1316m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길고 큰 갤러리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왜 기부를 하냐, 후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지금 저 대통령실 바로 네, 앞에. 용산에서 저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대한 그 베를린 장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갖고 있는 것들을 들여와서 일종의 기념전을 합니다. 그 용산에서. 그게 2015년도에 해요. 2015년. 네, 저기 지금 장군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노용래 장군은 당시에 현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퇴역한 장군들이에요. 저기 성함들의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당시 현역 장군으로서 대표 노용래라고 해서 거기다 후원을 하죠. 그런데 그 전시회 당시에 그 DMZ 스토리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전 이기수 전 총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 전시회 조직위원장 이런 걸 맡아요. 그리고 롯데 면세점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표를 맡아서 저 전시회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큰 행사예요. 거기에 장군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용래 장군이 대표로 이제 후원을 하죠. 2015년이니까 박근혜 정권이죠. 그때 그러면 왜 그때 이 전체 이 전시 기획을 하는 그게 김충식이에요? 대표가 김충식. 아, 씨, 미친다 나 진짜. 그래서 그 김충식 씨가 주도해서 하는 행사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장군들도 그렇지만 이런 조직위원장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이거 베를린에서 들여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거 관련해서 정말 굉장한 사회적 명사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 김충식이가 다 주도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기본적으로. 와, 미치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두에 정말 이 별것 아닌 사람처럼 양평 시골에 그냥 어떤 그 지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수준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뭐야 이거? 3일 동안 하는 전시에 어마어마하게 후원들이 몰렸다고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와, 여기에 또 노상원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상원과 그 관계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관계라는 거를 저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죠. 네.